헤드라인입니다. 울산시가 전통음악의 대중화 기반 마련을 위해 울산 국악방송과 국악TV 설치를 적극 추진합니다. 울산시의 제3기 인권위원회가 구성돼 본격 활동에 들어갑니다. 지난 9월 6일 울산시가 2017년 공무원 자원봉사 핸즈온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울산에서 울산의 역사와 함께 언제든지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이색 공간을 이진영 리포터가 알려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역시 승격 20주년을 맞은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울산 시정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울산시가 전통음악의 대중화 기반 마련을 위해 울산 국악방송과 국악TV 설치에 적극 나섭니다. 울산시는 지난 9월 8일 울산문화예술회관 2층 회의실에서 울산 국악방송, 국악TV 설치 추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울산시가 지난 8월 14일 울산 국악방송, 국악TV 설치 건의서를 국악방송에 제출했습니다. 울산 국악방송, 국악TV 설치는 미래창조과학부 울산 전파관리소가 기술 검토 등을 거쳐 허가가 진행됩니다. 사업비는 총 8억 원이 투입돼 중계시설, 간이 스튜디오 등이 설치되며 방송 개설은 오는 2018년 하반기로 예상됩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악인구 저변 확대,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과 전통음악의 창조적 계승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울산 국악방송 설치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전국 국악방송은 총 12개로 방송국은 서울, 대전, 광주에 3개, 보조국은 부산, 대구 등 9개가 있습니다. 울산 국악방송 국악TV 설치 추진위원회는 문화예술, 시의원, 방송 언론, 교육 주민자치위원 등 2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울산시의 제3기 인권위원회가 구성돼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갑니다. 울산시가 지난 9월 6일 7층 상황실에서 2017년 제2차 인권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3기 인권위원을 위촉하고 신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기현 시장이 참석해 위촉위원 12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이어서 제3기 신임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울산시 인권업무 추진계획 보고, 의견 수렴,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제3기 울산시 인권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1명을 포함해 대학 교수 및 법조계, 인권단체, 여성 및 아동단체 관계자 등 1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임기는 오는 2019년 9월 5일까지 2년이며 인권정책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평가, 인권 증진 업무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의 인권지수가 한층 더 높아지고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인권 증진 시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9월 6일 울산시가 시청 시민홀에서 공무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공무원 자원봉사 핸즈온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공무원들이 4개 팀으로 나눠 본인이 가능한 시간에 참여해 냅킨아트 동전지갑 300개를 만들어 지역 사회복지시설 어르신에게 기증했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직자로서 지역의 소외계층의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핸즈온 활동은 바쁜 직장인이 편리한 시간에 참여하는 자원봉사 활동이며 울산시 공무원들은 핸즈온 활동 외에도 부서별로 결연한 복지시설의 연 2회 현장 봉사활동과 가족들로 구성된 공무원 가족봉사단이 봉사활동을 각각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동아리 및 재능봉사단은 각자의 재능을 활용한 전문자원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다양한 시정 소식을 전하는 브리핑 시간입니다. 정부는 물론 공공기관을 통틀어 전국 최초로 울산시 행정 스마트 오피스가 구축됩니다. 울산시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1억 원의 사업비와 컨설팅을 지원해 울산시 클라우드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 용역을
오는 10월에 착수하고 내년 1월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용역은 행정 스마트 오피스 구축을 위한 첫걸음으로 문서 중앙화, 클라우드 PC 가상화, 망분리 등 3개 분야에 대한 구축 방안을 마련하게 되며 용역이 완료되면 2018년 2월부터 2020년까지 울산시 행정 스마트 오피스 구축 작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울산시가 산업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일반 산업단지 주요 유치업종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단지 계획을 고시했습니다. 해당 산단은 매곡 모듈화, 중산 2차, 봉계 등 4개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확대 업종은 입주 기업체에서 확대를 희망하는 17개 업종 중 공작기계 제조업, 절삭 가공업, 강관 제조업 등 11개 업종이며 나머지 6개 업종은 산업단지 조성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낙동강 유역환경청에서 입주를 제한한 일반 창고업, 폐기물 처리업, 도장 및 피막 처리업 등으로 제외됐습니다. 울산시가 청년 미취업자에게 지역에서의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기업 청년 인턴 지원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참여기업과 참가자의 만족도 또한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기업에는 인턴 지원금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미취업 청년들에게 인턴 체험 및 정규직 전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용 촉진 사업입니다. 울산시는 지난 2010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해 2016년도까지 청년 인턴 961명을 지원했으며 그중 617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등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극장가에는 군함도, 택시 운전사와 같이 묵직한 소재 영화들이 많이 개봉했습니다. 우리의 아픈 상처지만 잊어서는 안 될 이야기들을 담은 영화들이죠. 울산에서도 그런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으면서 언제든지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이색 공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이진영 리포터와 함께 하시죠. 여러분, 제가 아직도 이진영으로 보이시나요? 제가 보이세요? 저 같은 예쁜 처녀 귀신을 만나는 것도 좋겠지만 아주 더 시원한 현장이 있다고 해서 제가 여기로 나왔습니다. 어떤 곳인지 저와 함께 가보시죠. 제가 지금 나와 있는 현장은 바로 일제강점기 일본군의 군사 물자 창고로 쓰이던 남산 동굴을 역사, 문화, 자연을 담은 특색 있는 동굴공원으로 탈바꿈한 태화강 동굴피아입니다. 과장님,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이곳은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 남구 삼산동에 19만 8천 제곱미터 그런 부지에 민간 비행장이 조성했습니다. 그것을 일본군이 군용 비행장으로 개조해서 이곳을 진지 및 보호물자 창고 용도로 해서 동굴 4개를 이렇게 조성했던 것 같습니다. 남구에서 역사, 문화, 체험 공간,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태화강 동굴피아는요, 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해 인공폭포와 분수광장을 제작하고 총 4개의 동굴에 역사와 자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곳 동굴피아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 있는데요. 바로 이 헬멧을 꼭 써야 된다고 하네요. 선생님, 이게 꼭 써야 되나요? 네, 당연히 꼭 쓰셔야 되고요. 아무래도 동굴이다 보니까 낙성 위험이 있거든요. 꼭 착용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 헬멧을 쓰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안쪽 온도가 21도가 항상 유지가 된다고 해서 시원한 기운이 여기까지 느껴지거든요.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감사합니다. 네. 60m 길이의 제1동굴은요, 역사관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의 울산 생활 모습과 수탈당하고 강제 노역이 이루어졌던 동굴의 모습을 재현했는데요. 잊어서는 안 되는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한편에는 아픈 역사를 위로하듯 예쁜 달 조명과 나무 조명이 밝게 시민들을 맞이해줍니다. 이곳은 제2동굴로 동굴 어드벤처 테마입니다. 울퉁불퉁한 볼록거울, 동물 모형 조명 등 다양한 조명으로 화려하고 이색적인 볼거리가 넘쳐납니다.
두 번째 동굴이 끝나면 휴게 공간이 나오는데요. 바로 동굴 광장입니다. 이곳에서 위를 바라보면 물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동굴 피아의 꽃, 인공폭포의 아랫부분이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여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아, 이 버스 타고 지나가다가 어. 옆에서 공사하는 걸 보고 공사 끝나는 무렵에 그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와봤습니다. 구경을 해보시고 둘러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그 신기하고 지금 이런 산 밑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게 좀 신기하고요. 들어와 보니까 시원하고 아주 좋네요. 감사합니다. 이곳은 아쿠아리움을 주제로 한 제3 동굴인데요. 이곳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디지털 체험 공간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그림을 이렇게 스캔을 하면 바로 3초 후에 이 화면에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와보세요. 하나, 둘, 셋, 짠! 귀여운 뚜르르뚜르 귀여운 뚜르르뚜르 아기 먹어 뚜르르뚜르 여기 있어요. 마지막 제4동굴은요. 계절마다 다양하고 독특하게 찾아오는 공간입니다. 역시 여름에는 뭐니 해도 공포 체험이겠죠. 동굴의 온도 때문인지 무서워서인지 정말 오싹한 체험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아, 예. 운영 계획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 개장 이후에 한 32일간 운영해 봤습니다. 그곳에 각종 나타나는 문제점을 적시 고안해서 앞으로 더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고 이래서 시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 도심 속의 동문화 공간으로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공간으로 앞으로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소중한 울산의 역사와 함께 도심 속에서 즐기는 이색 피서지 태화강 동굴 피아와 태화강 주변 관광지까지 시원하게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태화강 동굴피아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반까지 운영을 하고요. 매주 월요일은 휴무입니다. 그리고 입장료는 어른은 2,000원, 어린이는 1,000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꼭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겠네요. 이상 태화강 동굴피아에서 마음을 식히고 가는 이진영이었습니다. 울산 알림입니다. 오는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제조공정 혁신을 위한 산업용 3D 프린팅 활용 및 저변 확대를 위한 축제가 울산에서 개최됩니다. 울산 문화예술회관이 올해 상반기 야외조각 상설 초대전 1에 이어 오는 9월 9일부터 12월 2일까지 예술의 숲 야외전시장에서 야외조각 상설 초대전 2를 개최합니다. 울산대학교 3D 창작터에서 울산광역시 거주 대학생 및 일반인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3D 프린팅 창업교육 스타트업 과정 교육을 실시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